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민을 펑션으로 두고 베리언스 혹은 프리시전을 펑션으로 두어가지고서 옵저베이션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런 거 n이 1000개인 요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지요. 해서 이 n이 1000개인 상황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게 생성하면 n이 50개인 상황도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n이 50개인 상황으로 한번 끌고 가보면 이거를 우리가 심플하게 어널리시스 한다. 이 레이턴트한 싱크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재적인 싱크는 요 싱크 함수 자체는 이거는 뮤에 대한 함수니까 그러면 요 범위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뭐 이거 막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뭐 범위를 가지고서 나온 것이 이거 시그마 함수라는 거 아닙니까? 혹은 프리시전 함수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뮤도 알아내고 시그마도 알아냈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t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는 모르겠고 x는 자 이거를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서 점들이 1000개 같은 경우에서는 점들이 아주 많으니까 요 동구간에 대해서 뭐 요 포인트에 대해서 x 포인트에 대해서 동일한 x에 대해서 점이 뭐 10개 찍혔다라고 하겠습니다. 10개 찍혔더니만 그것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만 요래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요 상황에서 x가 예를 들면 요것을 뭐 x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x 프라임이라고 했을 경우에 요게 x 프라임을 싱크 함수에 넣었을 경우에 요렇게 된다는 건데 요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싱크 x 프라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요것의 민을 그러면 히스토그램 했을 때 요것의 평균을 x 뮤 x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의 분산을 또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요때 요 시점에서의 분포값 뮤 시그마 요 시점에서의 분포값 요 시점에서 분포값 요거에서 대해서는 뭐 점이 여기 10개 찍혀 있으면은 완전히 한 군데 쫙 몰려 있고 분산이 많이 없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점마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이 컨티뉴어스 도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컨티뉴어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정확히 동일한 x에 대해서 멀티플 옵저베이션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쭉 데이터를 게더링한다. 주가지수가 쭉 해가지고 매 밀리세컨드마다 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서 매 밀리세컨드가 동일한 시점에서 밀리세컨드 레벨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x 어떤 값을 게더링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온도 센서를 여기다 달았어요. 온도 센서를 여기 달았는데 이것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한 값을 계속 낸다는 것이죠. 바로 직전 밀리세컨드 값이랑 그 다음 밀리세컨드 값이랑 동일한 x를 가진다. 동일한 타임축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즉 매 타임마다 값이 하나만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매우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매우 스팔스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딱 관측이 된 그 포인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뭐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뭐 어떤 정도의 선을 두가지고 윈도우를 줘서 그 윈도우에 있는 그 뭐 밀리세컨드까지는 안 치고 세컨드 단위에서 치면 밀리세컨드 데이터를 뭐 100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럼 그 100개는 같은 x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서부터 이미 사실은 디스크리타이징 하는 것이고 이건 컨티뉴어스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만약 스파르스하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관측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은 불가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X'의 바로 직전, X'의 바로 다음에 대한 정보를 융합하지 않고 딱 그 X'인 그 상태에서의 포인트만 스냅샷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파르스한 데이터인 상황에서는 이 사이에 예를 들면 50개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에 어떤 빈칸이 있다, 관측이 안 되는 빈칸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이에는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1000개인 상황에서 우리가 1000개인 상황에서 이렇게 스냅샷을 잡아가지고서 민과 베리언스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50개인 상황에서 민과 베리언스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1000개 했을 때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지지만 50개인 상황에서는 예,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에 대한 에스티메이션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선도 뮤에 대한 선도 매우 스텝 펑션 마냥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프록시메이션이 안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뮤 x 프라임을 계산을 할 때 혹은 시그마 x 프라임을 계산을 할 때 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포인트에 대한 정보만 활용하면 안 된다. 기본 x 프라임이 아닌 다른 상황에 대해서 x 프라임이 아닌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우리가 감안을 하여 여기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지 우리가 좀 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영향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확실한 거는 어제의 정보가 분명히 오늘의 레이턴트 펑션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상호작용 정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without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도메인에 대한 연관성을 생각을 하여서 간단하게 어널리시스를 진행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무빙 에버리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맨날 이동평균선, 15일 이동평균선, 30일 이동평균선 뭐 그런 얘기 하죠. 얼마만큼 신비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개가 엮이면 어떻게 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이동평균을 구하는데 이동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억지로 써보면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건 초등학생들한테도 원리만 잘 가르쳐주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임 윈도우를 설정을 합니다. 타임 윈도우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뭐 W 로우어 바운드, W 하이 바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 5일, 그 다음에 앞으로 5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시간을 예측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미래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데이터 까지 되고 과거 데이터 다 있고 현재 데이터 있고 미래 데이터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W 하이를 예 맞습니다. 이걸 0으로 두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이동평균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은 이 윈도우에 속하고 윈도우에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싱크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타임 윈도우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두느냐 하면 요렇게 윈도우를 두겠다. 여기서 요걸 x라고 했을 경우에서 요것은 x 마이너스 윈도우 로우고 그다음에 요것은 x 플러스 윈도우 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옵저베이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xi라고 하는 것이 윈도우에 들어오고 그다음 xi가 이 데이터 들어온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뭐 이 윈도우 속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데이터가 있을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여러 번 또 관측됐을 수도 있으니까 xi가 윈도우에 들어오면서도 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모두 다에 대해서 그때 관측된 yi를 평균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 평균입니다. 그냥 다 덧셈을 해서 윈도우 안에도 떨어지고 윈도우 안에 떨어지는 데이터셋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동평균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값이 관측이 됐습니다. 여기에 값이 관측이 됐습니다. 여기에 값이 관측이 됐습니다. 하면은 하나, 둘, 세 개니까 3으로 나누고 요 값들, 요것의 y값들, 요것의 y값들, 요것의 y값들의 평균을 잘 내었더니 뭐 한 이쯤이 되었다. 그럼 여기가 무빙 에버리지 포인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이것을 열심히 수학 모양으로 적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도메인 코릴레이션을 없이 한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무빙 에버리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게 싱크 함수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사인 함수의 좀 변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요것을 이제 어떤 잠재적인 레이턴트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것인데 그 타임 윈도우를 제가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타임 윈도우를 요것은 이렇게 하면 10분의 2, 5분의 파이 마이너스 5분의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로 해가지고 이거 뭐 계산하면 5분의 파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5분의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로 타임 윈도우를 잡아가지고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샘플이 50개인 상황에서의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샘플이 50개인 상황에서의 무빙 에버리지를 한 것이 되겠다. 우리가 도메인에 대해서 과거 정보, 미래 정보를 쓰지 않고 딱 그 포인트에 대한 게더링된 정보만 가지고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파르스한 경우에서는 제대로 이제 분석이 잘 안 됐는데 이제 뭐 베리언스도 전혀 근처가 되지 않았고 뮤 함수도 그 어떤 레이턴트 함수를 잘 따라가지 못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의 시그마가 이제 여기처럼 이상하게 생성되지 않고 시그마가 일단 생성은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 나름대로 플럭추에이션을 모델링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되겠고,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은 베리언스가 상당히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 보실 원래 샘플 같은 경우 여기서는 베리언스가 매우 작아가지고 점차 커지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서는 베리언스가 매우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다. 왜 그럴까 하면은 여기서는 급격히 지금 변하고 값이 요 구간에서는 값이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 타임 윈도우 내에서 값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매우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즈가 되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가 그렇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 윈도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5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50분의 3파이, 뭐 100분의 6파이로 타임 윈도우를 바꿔봤습니다. 요것보다 타임 윈도우를 어떻게 한 것이겠습니까?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한 것이냐? 20을 곱해줬죠. 요것은 100분의 40파이, 요거는 타임 윈도우를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임 윈도우를 줄이고 타임 윈도우를 낮추고 요것은 요 타임 윈도우 바깥에 있는 정보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타임 윈도우 바깥에 있는 정보는 쓰지 않기 때문에 요것은 매우 근처에 있는 정보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우 근처에 있는 정보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플럭추에이션이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것은 변동성이 있는 데이터인데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만 계속 보면서 그 근처에 있는 값으로 민을 계산하고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범위는 좁아지고 그 다음에 민은 그때그때 막 플럭추에이션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양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임 윈도우가 엄청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임 윈도우가 엄청 큰 상황이 되면은 요 사실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요 포인트에 대해서 민값과 시그마를 예측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지금 변동이 또 극심하게 되어 있는 요 파트인데 요것을 조금 변동했을 때의 값은 뭔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미래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보가 요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도움을 주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즉, 그 말인즉슨
여기서 타임 윈도우를 크게 잡아버리면 여기 멀리 있는 데이터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변동이 다 되고 난 다음에서의 데이터까지 요 앞에 있는 것을 계측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타임 윈도우를 넓게 잡아서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산이 매우 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민 함수의 값은 이 레이턴트를 리커버하는 민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적은 변동이 일어나고 분산이 크게끔 이렇게 모델링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분명히 스윗 스팟이 있다는 뜻이죠. 어딘가 최적화된 최고의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타임 윈도우 세팅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타임 윈도우 세팅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그것은 데이터마다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는 일주일 뭐 이동평균선, 15일 이동평균선, 30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겠다. 결국은 자기의 분석된 결과가 전문 지식이 그 타임 윈도우 세팅에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런 식의 세팅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어제의 값과 10일 전의 값이 동일한 웨이트로 여기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좋습니다. 여기서 현재 값 요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 여기서 얘기하죠. 요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요 근처에 있는 값은 당연히 쓰인다. 근데 요 멀리 있는 값은 쓰이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 뭐 쓰여도 쓸모없는 정보라도 이게 뭐 아주 조그만한 정보라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같이 함께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까? 웨이팅을 달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변화했을 때의 값의 연관성과 여기서 멀리 떨어진 값의 연관성은 다르다. 그 연관성을 다르게 모델링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y가 동일한 비중으로 이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고쳐보는 또 무빙 에버리지가 있겠습니다.